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복귀한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비수도권도 4인까지. 네,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죠? 네, 그동안은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들쭉날쭉했었는데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렇게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192명, 자정까지 합하면 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3일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확진 판정받았고요. 네.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확진자도 6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아울러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 접종은 국내에선 처음이죠. 그렇죠. 50대 초반, 그러니까 만 50세에서 54세 백신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 김준일 기자. 예. 오늘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한 1,200명대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죠? 예. 예. 1,200명대고요. 근데 어제 이제 1,454명이었는데 이게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1,415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역대 최고치다. 그러니까 아직 뭐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고 그렇죠. 문제가 이제 그 비수도권 4차 유행이 시작된 뒤에 비수도권이 처음으로 30%대 올라갔어요. 네. 비중이 31.6%. 그래서 지금 이미 방역 당국에서 뭐 4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못 모이게 한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지금 다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처음으로 지금 4단계 오늘 자정부터 올렸고요. 네. 제주도도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3단계. 예. 그리고 뭐 원래 1단계였던 뭐 전북의 전주, 군산 이런 데는 2단계로 올렸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오는 22일부터 사실상 4단계 준하는 3단계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지금 다 격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해부대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검사를 아까 전에 뭐 앵커가 지금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거가 있고 네.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검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이게 위음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검사를 부정확한 거죠. 정확도가 17%에서 41%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냥 자가 진단 정도, 네, 내가 불안한 집에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에서 이런 걸 썼다? 이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왜 백신이 안 간 거예요? 군부대 군인들 지금 다 맞았잖아요. 예. 근데 왜 파병 군인들한테는 안 맞춘 겁니까? 그것도 그 위험한 배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아마 근무 금방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맞춰야 되겠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68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300여 명 중에. 지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검사 100명밖에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200명 더 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김광일 기자. 그러니까 청해부대가 처음 화제가 됐던 건 이제 10년 전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하죠. 소말리아 해적한테 석해군 선장과 3호 주얼리호 21명 승조원이 납치됐을 때 이제 청해부대가 긴급하게 들어가서 전원 구조했던 당시 사건이었는데 맞아요. 낯설고 먼 바다에서 그때는 이제 국가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구조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그 당시엔 있었죠. 이번에는 장병에 대한 백신을 바로 접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이 따갑게 있겠지만 이제라도 좀 빨리 구출해 와서 네. 대응에 마지막에까지 좀 강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착을 내일 모레 하는 거죠? 문무대영암 네. 군인들. 예. 무사히 도착해서 빨리 치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이재명, 이낙연 정면 충돌.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톱이 서로에게 점점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공직자 뽑을 때 친인척이 특혜받은 일이 있냐, 부정부패 저질렀냐를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친동생 관련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을 연상케 해서 네.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에 발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와 가까운 경기도 관련 기관 임원이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을 비방하라 이렇게 지령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편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제 광주 5.18 민주모욕을 참배했죠. 네. 광주의 한을 언급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산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벌였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대선 출마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주말 동안 여야의 대선 주자들 행보를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김준일 기자, 예. 그 민주당에서는 군필 원팀이라는 포스터 하나가 주말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었어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일단 뭐 민주당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뭐 이거는 거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만든 누군가가. 것이다. 근데 그 지지자는 이재명 측 지지자는 아닌 거죠.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온라인에 이제 이렇게 4명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예,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이 4명의 후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군필 원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강한 안보 뭐 이렇게 내모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미필이다라는 거고, 이 사진하고 별도로 또 다른 사진이 하나가 돌았는데 군필 여당, 미필 야당 이런 사진이 돌았어요. 그래서 군필 여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후보 네. 이 3명이 있고, 미필 야당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여기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네. 이쪽에 이제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필 야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죠.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의 그 장애가 생겨서 군대를 못 갔다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밝혔고, 팔 사진을 또 이재명 후보가 예. 올린 거예요. 팔이 이제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어렸을 때 찍혀가지고 성장을 못해가지고 팔이 굽은 거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도 이런 비열한 마타도어에는 동참하기 싫다, 내 사진에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난타전이다, 이재명, 이낙연이. 그래서 그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이제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SNS에, 그러니까 단톡방이라고 하죠. 카톡방에 이제 그러니까 올려본 지지자들이 거예요. 모여 있는 어떤 좀 자유로운 형태의 단톡방에 네, 어떤 방장 같은 사람이 그렇죠. 뭔가 여기 가서 이런 댓글 달아라 지시를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경기도 공무원이더라. 이게 지금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무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산하교통연수원이니까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의 예. 공무원? 뭐 임원. 준공무원, 준공무원? 예, 뭐 준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직위해제를 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공적 권한을 남용했나, 친인척의 특혜를 받은 게 있나, 뭐 부정부패를 저질렀나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의 어떤 동생이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와 관련된 뭐 소문이라든지 옵티머스 의혹 사건 뭐 이런 거를 이제 겨냥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주말에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김광현 기자. 네. 굉장히 바빴죠, 정치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너무 안타까웠던 건 군필 원팀 포스터에서 이제 빠진 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선 경선 주자 6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2명, 그러니까 이재명 장애로 이제 군대를 못 갔던 이재명 지사와 여성인 추미애 후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과 여성들의 어떤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싸우는 건 좋은데 이런 식의 혐오 표현은 후보든 지지자든 특히 더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광주로,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갔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사실상의 이제 대선 행보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 기자?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 원래는 여권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야권에서 또 김동연 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김 전 부총리가 제3지대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인 메시지를 특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선 출마한다고 공식 발언한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없죠. 예. 다들 나올 거라고만 하지 나온다고 한 적은 없죠.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저희 2부에 출연합니다. 제가 아마 스튜디오에 아직 도착은 안 하셨나요? 예. 직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책 내용도 좀 들어보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영 찜찜한 출국. 누구 얘기예요?
일단 올림픽 얘기입니다. 도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네. 문제는 도쿄의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일본은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죠. 그중 1,000명 이상이 도쿄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생활하던 선수 2명이 확진 판정 받았는데요. 여기 더해서 유승민 IOC 선수위원,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죠. 네. 이분도 공항 도착하자마자 양성이 나와서 격리됐습니다. 네, 네. 이 와중에 훈련 중이던 우간다 역도 선수가 돌연 잠적하면서 방역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그 유승민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2번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와서 출국한 거잖아요. 백신도 맞았다고 합니다. 백신도 맞았고. 네. 근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양성이 나와서 바로 격리됐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검사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고 돌파 감염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겠죠. 하하,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영찜찜한 출국이 해당될 것이냐, 이게 논란 아닙니까? 방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 일본 대사관 소마공사는 네. 경질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이런 보도는 거짓이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께 오보다 예. 당일 결정된 거 없다. 아직 없다. 뭐 아직 이렇게 없다.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요 내용은요. 잠시 후에 청와대 박수현 수석을 저희가 직접 연결할 겁니다. 이 내용을 직접 좀 정말 대통령의 방일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이 주한 일본 대사관의 넘버 2죠. 소마공사의 그 성적 비하 발언 요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직접 듣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참 어수선하네요 지금. 난리입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인데 네. 일단 확진된 것만 남아공 럭비 대표팀, 체코 대표팀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케냐 여자 럭비팀은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다 자가격리. 그리고 우간다 선수 2명이 잠적을 했어요. 지난달에 선수 확진이 된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격리가 됐는데 이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선수촌을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예. 대표 선수가 왔는데 이제 불법 체류하려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렸어요. 와. 이런 상황에 지금 도쿄에서만 17일에 1,410명으로 역대 최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방일을 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광현 기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기 중에 한일 관계 개선을 할 어떤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 그 올림픽 방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개막식이 23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데 그 대통령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수행원이나 취재진들이 가려면 일본 내 방역 지침상 3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걸 역산해서 따져보면 22일 내는 출국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오늘 안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군요. 예. 오늘 안으로는 대통령이 갈지 말지 결정이 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주한 일본 대사관 넘버 2 소마공사의 망언이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박수현 수석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연결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